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자꾸 무너지려 할까? 혹시 내려놓지 못한 생각은 없을까?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스스로를 조이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든다. 불안은 나약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잘 살아내려 애썼기 때문에 쌓인 마음의 피로다. 좋은 엄마여야 했고, 훌륭한 자녀여야 했고, 나이 들어서도 민폐가 되지 않으려 더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내 마음속 판단하는 나를 키워왔다. 이 책은 말한다. 쥐고 있는 손을 펴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실패하지 않으려 쥔 완벽주의, 혼나지 않으려 꽉 움켜쥔 긴장감,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그 모든 걸 놓아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늘 평가하고 불안해하며 다그치는 나.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나.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앞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때다. 그러니 이제는 그 조용한 나, 지켜보는 나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다.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을 때 삶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간다. 아직 불안한가?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불안을 멈추게 하는 평온의 암호, 세 글자. 관, 떠, 구. 지금 내 마음을 관찰하고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보는 것. 이 세 가지를 할 줄 알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조이지 못한다. 이 책은 단지 심리학 책이 아니다. 의사였던 저자가 직접 환자들과 12년 동안 쌓아온 경험의 기록이고, 수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간 실제 이야기다. 이제 행복해질 차례는 나다. 누군가의 기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삶. 그 여정의 첫걸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단 한 걸음만이라도 내 마음을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책이로 한 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 잠을 설치거나 가슴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자녀, 미래 등 걱정거리가 늘어나면서 불안이 우리 삶에 슬며시 스며들곤 합니다. 사실 불안은 본래 위험을 알리는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급한 위험 앞에서는 심장이 뛰고 몸이 긴장하여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일시적일 때 우리를 지켜주는 유용한 반응이지만, 문제는 불안이 지속될 때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마음이 늘 불안에 시달리면 신체와 정신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잦아지고 어깨가 뻐근해지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등 만성적인 불안은 우리 몸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즉, 불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장기화되면 행복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덜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더욱 불안에 떨까요? 여기에는 마음속 두 개의 자아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책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에서는 우리 내면에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 두 명의 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일을 앞두고 나는 안 될 거야,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괜찮아, 한번 해보자 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바로 셀프윌, 즉 판단하는 나입니다. 이 친구는 지나치게 완벽을 요구하고 잘못될까봐 겁을 주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지요. 스스로에게 넌 이걸 해낼 수 없어라고 속삭이며 우리 마음의 힘을 갉아먹는 내면의 비평가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나, 셀프위, 즉 지켜보는 나도 존재합니다. 판단하는 나와 달리 지켜보는 나는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며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배우는 내면의 지혜자입니다. 마치 따뜻한 코치처럼 걱정 마, 한번 잘해보자 하고 우리를 다독여주는 목소리이지요.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배우다 실수했을 때
판단하는 나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나는 역시 잘 못해라고 자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즐겁게 배워보자고 말해줍니다. 우리 마음속 불안은 바로 이 판단하는 나셀프 일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꾸짖고 몰아세우는 내면의 목소리가 불안을 키우는 것이죠. 반대로 지켜보는 나셀프 2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불안을 다스리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판단하는 나의 속삭임을 잠재우고 지켜보는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첫 걸음은 내 불안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마치 마음속에 CCTV를 달아놓은 듯 내 상태를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연습이지요. 이때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걱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이러한 자각만으로도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할 준비를 하게 되니까요. 책의 첫 부분에서 에드 한젤릭과 존 호턴 두 의사는 바로 이 마음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불안을 약물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이들은 우연히 전설적인 코치 티머시 고레이가 개발한 이너게임 기법을 접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두 의사는 고레이와 함께 불안을 다스리는 심리 코칭을 환자들에게 적용했고 12년간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책의 바탕이 된 실제 경험들이지요. 즉,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확인된 작은 기적들의 모음입니다. 우리 역시 차근차근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에 한 걸음씩 불안을 줄이고 행복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안의 불안을 제대로 알아챘다면 다음 단계는 그 불안을 이겨낼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불안을 잠재우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마음 연습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긴장되는 일을 앞두고 이건 나에게 너무 벅찬 일이야 하고 압박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의식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사실 같은 일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 압박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을 때 이를 즐거운 모험으로 여기면 신이 나고 불안이 없습니다.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그 순간 그 일은 도전이 되며 도전을 할 땐 오히려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도 즐거움과 열정을 느끼게 되죠. 설령 정상까지 가지 못해도 다음엔 더 준비해서 도전해보지 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혹시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부담을 느끼는 순간 그 등산은 압박감으로 바뀝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면서 즐거움은 사라지고 긴장과 걱정만 남게 되지요. 이렇듯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불안을 좌우합니다. 책에서는 압박과 도전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주는데 내가 어떤 일에서 압박이 아닌 도전을 느끼려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배움, 성과, 즐거움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압박감 대신 도전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과에만 집착하고 배움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금세 불안과 압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성과만 강조하는 회사 분위기 속에서 일하면 작은 실수에도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과 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로 여기고 동료와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비슷한 업무라도 훨씬 긍정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불안한 압박을 즐거운 도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작지만 강력한 비법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평온을 부르는 암호, 관, 떠, 구입니다. 언뜻 들으면 암호 같은 이 세 글자는
세 단계의 마음가짐 전환법을 한글 초성으로 줄인 것입니다. 차분히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아요. 관은 관찰하기.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 자신과 상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불안이 몰려올 때 한 발 물러서서 지금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군 하고 자신의 상태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우리의 지켜보는 나 셀프이가 출동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곧 내 안의 현명한 자아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행동입니다. 판단하는 내가 잠시 조용해지고 대신 지켜보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시작하지요. 실제로 어떤 일을 앞두고 극도로 긴장한 사람도 먼저 깊이 숨을 쉬면서 자신의 불안을 가만히 바라보면 심장이 점차 안정을 찾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찰은 평온의 출발점입니다. 떠는 떠올리기. 이것은 초심을 떠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 일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해내는 것이죠. 예컨대 은퇴 후 처음으로 동네 봉사 모임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 불안한 60대 분이 계셨다고 해봅시다. 이분이 관찰하기로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떨림을 가라앉힌 후 애초에 왜 봉사를 시작했는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 봉사를 결심한 건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였지. 내가 전하고 싶은 좋은 메시지가 있으니 잘 해내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시작의 순간 본래 목적을 기억해내면 마음에 다시 열정과 용기가 샘솟습니다. 두려움 대신 그래, 이 일을 통해 얻을 가치가 분명히 있어라는 확신이 생기죠. 그 결과 해야 할 일 자체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힘이 돌아옵니다. 구는 구분하기. 마지막 단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 실패와 나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지요. 앞서 예를 든 봉사 모임 발표자분이라면 만약 발표를 좀 실수하더라도 그건 내 노력의 한 결과일 뿐이야.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결과와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스포츠에서 지는 경기 한 번 했다고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담대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관찰하기, 떠올리기, 구분하기, 관떠, 구, 3단계를 기억해 두세요.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세 가지 행동이 평온을 가져다주는 암호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한 기업 임원은 이 방법을 배운 후 나를 관찰하고 일의 의미를 떠올리고 남과 나를 구분하는 일종의 메타인지를 통해 내 자신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27년 직장생활 동안 자신이 배운 것과 앞으로 배워나갈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 운명을 내가 더 멋지게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지요. 또 다른 참여자는 내가 그토록 쫓고 있던 게 진정한 행복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관떠고 실천을 통해 일상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관떠구의 방법은 우리를 판단하는 나에서 지켜보는 나로 변모시켜주는 작은 열쇠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마음의 열정을 불어넣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하는 힘을 주니까요. 이외에도 책에서는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다양한 비유와 연습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직한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웬만한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삶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뿌리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신앙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를 튼튼히 자각하면 외부 스트레스에도 덜 흔들리게 된다는 가르침이지요. 또 단단한 방패 만들기 연습도 나옵니다. 중세의 용사가 방패로 자신을 지켰듯이 현대의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 방패는 다름 아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주변의 믿음직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힘든 일을 여러 번 이겨낸 경험이 있어. 내 곁에는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같은 깨달음들이 하나하나 모여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이런 자신만의 안정감의 원천을 떠올려 보면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중심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책에서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인데요. 불안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삶의 운전대를 잃어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일이 나를 통제하고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듯한 기분이지요.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선택과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배운 관찰, 떠올리기, 구분하기를 통해 내면의 평정심을 찾았다면 이제 그래.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바로 내가 결정할 몫이야 하고 다짐해보세요. 마음속 결단력이 살아나면서 불안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삶에 대한 주도권이 돌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마음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그 힘을 가로막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던 판단하는 나를 잠재우고 나면 놀랍게도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강인한 마음의 힘이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힘을 끌어내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책 후반부에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와 통찰들이 나옵니다. 특히 18일째 날에 소개되는 에일린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데요.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불안을 이겨내고 마음의 힘을 깨달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에일린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이너게임 코칭을 통해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주인공입니다. 그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찰하고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를 믿어준 덕분에 에일린은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평온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도 큰 희망과 공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의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에일린의 변화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하루에 한 걸음씩이라도 걷기 시작하면 결국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19일째 날 삶과 죽음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나이가 들수록 뗄 수 없는 화두이기도 하지요. 이 부분에서 책은 죽음마저도 삶의 일부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오히려 그 불안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힘으로 삶과 죽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값지고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냈지만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로 시선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불안 대신 감사와 열정으로 오늘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듯 죽음에 대한 통찰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책은 마지막에 마음의 힘이 응답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따뜻하게 정리해줍니다. 두 저자의 부록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법한 불안에 대한 의학적 조언과 답변도 덧붙여져 있어 실용적인 지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으며 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하루에 한 걸음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한 가지 더 내 마음을 긍정으로 돌리고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걸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0걸음, 100걸음이 쌓여 어느새 삶의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께는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진 힘이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여러분의 내면은 그 자체로 거대한 마음의 보물상자와도 같아요. 때로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그 보물상자가 덮여 있을 수 있지만 오늘부터 그 뚜껑을 조금씩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가 지금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투덜 때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나의 손을 잡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모여서 반드시 여러분을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의 작은 변화를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걸음 걸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럴 충분한 마음의 힘과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애쓴 자신을 토닥여주면서 남은 날들도 하루하루 한 걸음씩 행복을 향해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지켜보는 나가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테니까요. 용기와 응원을 담아 여러분의 행복 여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세요. 행복해지는 오늘의 한 걸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